태극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의 이 로고 사진은 당분간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사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정말 두껍게 짊어지시고,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고, 또 나이가 든 분들은 또 많이 알았을 것이고, 지금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죠.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를 정말 견인하셨던 분이라는 거를 이제는 확실히 알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사진을 당분간 저희 태극사랑의 로고로 표지 모델로 당분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해야 이게 이제 유튜브 할 때 로고로 많이 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조원진 씨가 광주를 과거에 방문해서 광주인이라는 신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부르기로 하는데 앞장섰다는 내용의 슈타인즈 채널에서 한 방송을 제가 인용해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카톡으로 또 보내서 반대하는 의사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저한테 온 문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선 유세 때 여러 번 나온 얘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조원진이 광주에 가서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를 조원진이 권유했다 하는 그 사건이 대선 유세 때 여러 번 나온 얘기란 뜻입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야당이 박 대통령 일 못하게 발목 잡을 때 340조가 걸려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여당 조원진 간사가 박 대통령 부탁으로 야당 간사 강기정위와 협상하기로 5.18 방문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로 교환한 것, 그 중에 협상하면서 기념식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전에 애국가 먼저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로 조원진 조건도 제시했음. 케인슈타인, 이거는 케인슈타인이 잘못된 거죠. 슈타인즈 채널 말하는 거죠. 케인슈타인 젊은 우파 키워주기 위해 나도 듣고 광고도 일부러 끝까지 보기도 합니다마는 조원진에 대해서는 남의 말만 듣고 그걸 믿고 조원진 평가하는 것은 케인슈타인이 옳지 않아요. 여기서 케인슈타인은 슈타인즈 TV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 대표도 슈타인즈 말과 광주신문 그걸 보고 그 기사를 신뢰하는 건 고 대표도 아주 옳지 않아요. 국회가 JTBC 기사 믿고 언론 기사 믿고 대통령 범죄 탄핵했잖소. 고 대표도 언론 기사 못 믿는다 했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라고 태극신문 냈잖소. 그렇다면 광주신문 그건 김대중 나팔수인데 조원진에 대하여 좋게 말하겠소. 슈타인즈 광주신문 그거 듣고 바로 조원진 평가하는 고 대표도 너무 경솔해요. 실망이요.
사실 지금 우리 우파 정당은 대한애국당뿐이요. 우파 정당이 없어 창당했소. 한국당은 횃불 김일성 이중대로 가기 전초전이요. 그래서 김일성주의 임명진이 자경미달 홍준표를 내세우고 우파가 가장 좋아하는 김진태를 불법 경선으로 밟아버려 그간 회색분자 홍준표 싫어 새누리당 만들었잖소. 나일 전에 슈타인즈의 댓글로 잘 모르면서 조원진 평가는 니네들 뭘 안다고 그게 잘 안 보여서 경솔하게 말하냐고 한 소리 했어. 여기까지가 제가 문자로 조원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내용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또는 읽어드리고 카톡 내용을 또 이렇게 읽어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시청자 전화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내용인데, 제가 하는 이 방식,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하고, 그래서 글로 이렇게 제가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고 하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시청자들과 스트림 방송해서 실시간으로 뭐 전화 받고 하는 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도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전화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경쟁하느라고, 또 전화 받는 분들도 오래 또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답변하는 방송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서로 간에 문자로 자신의 어떤 차분한 의견을 방송에다 보내고, 그럼 방송 받은 사람들은 그 의견을 이렇게 공표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어떤 항의 전화, 하나의 문자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도 하고자 하니까 제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뭐 찬성이든 반대든 따지지 않습니다.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욕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조원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후속타로 보내주신 것까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좌빨 임명진에 의해 없어진 새누리당을 새로 창당은 조원진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합심하여 우파 정당 아이콘인 새누리당을 재창당했음. 이유는 평생 좌익으로 살아온 놈 임명진이 우파 정당을 당명 바꾸고 로고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 있는 횃불 로고로 하고 박근혜 지우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김일성에 바치기 수순인 것 우리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 우리가 조원진을 옹립하는 이유는 김진태가 무산되는 바람에 조원진 불러내왔음. 임명진이 새누리당, 한국당을 말살할 때
새누리 국회의원 120명 불러 세워놓고 국회의원 배지 반납받아 개혁한다 하여 유일하게 김진태와 조원진 두 명만 배지 반납 거부하고 반기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카톡으로 인신 공격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이 내용은 그거죠. 조원진이 광주에 내려가서 바터 그 얘기 했다는 거죠. 공무원 노조와 연금개혁과 강기정의와 협상하기로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로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된 얘기다. 그거를 왜 슈타인즈 채널이 그렇게 조원진을 매도하고 또 고 대표도 슈타인즈 채널 얘기를 그렇게 경솔하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저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저의 견해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이 맞다면, 조원진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공무원 연금 340조가 걸려있는, 그거, 또 어떤 분은 300억이라고 했고, 340조라는 건데, 공무원 연금이 340조가 되나요? 이거는 좀 잘못된 통계 아닌가요? 340조라는 건 너무 큰데, 공무원 연금이 과연 얼마길래 국민연금도 아니고 340조가 걸려있다. 이건 좀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340억이라면 몰라도 340조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액수가 340조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걸려 있다는 이 정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340조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문자 보내신 분은 다시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0조는 너무 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 이 내용은 보면은 이분 보내신 문자가 맞다면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그것이 조원진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의 보내신 문자가 맞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 다음에 부른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가라는 건 우리나라의 국가예요. 국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영순위를 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애국가라는 거는. 그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몇 순위입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순위가 안 높은 사람도 또 많아요. 그럼 평균 내면 얼마입니까?
그 평균 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는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숫자로만 대응하면 돼요. 숫자로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떤 그 행사에서, 공적인 행사에서 애국가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그런 걸로 뭐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의 뭐 바터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건 하여간 이 내용 자체가 좀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납득이 가는 사람이 있고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문자로 받고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고 바로 납득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도 좀 이상한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뭐 저 같은 사람 마음이 너무 사악하고 뭐 의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마음속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확 받아들이는 데는 어떠한 그 정의적, 우리가 철학에서 유명론과 유의론이라는 게 있는데 의론이라는 것은 의지를 중시하는 철학이고 유명론이라는 것은 명목, 논리 이런 걸 중시하는 철학인데 이 의지를 중요시하는 철학에서 볼 때 어떤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그 논리가 싹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천력은 있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문자 내용대로 조원진 의원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부탁으로 강기정을 만난 건지 이거의 그 진위도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예. 좌우간 이런 내용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가는지 그 이유는 제가 어렴풋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건 뭐 끝없는 또 순환 논리가 되니까 그런 건 그만두고 이런 내용을 보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굉장히 마음이 사악하거나 뭐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러냐 뭐 그런 사람이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현실성이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340조라는 것도 좀 틀린 통계라고 저는 봐요. 공무원 연금이 뭐 340조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잘못된 통계 같아요. 그럼 벌써 잘못된 통계를 340조라고 이렇게 한 것도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이런 부탁을 했는지 그 조원진이가 가서 그 공무원 연금과 5.18 이거를 바꾸자, 임을 위한 행진곡과 바꾸자 라고 했다는 설명인데 그러면은 그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부르기로 해주고 대신 그 당시 야당은 공무원연금법에 반대하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이게 검증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듣거든요.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탄핵 사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런 얘기를 그때 뭐 들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5.18 그거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과
뭐 공무원 연금법이 바터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뭐 약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조금 쥐꼬리만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이 문자로 처음 듣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거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싹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진리고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 그럼 박 대통령한테 이거 물어보면 그 양반이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리도 없고요. 대답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는 그렇게 내가 조원진이한테 그렇게 심부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를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지금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들었다고도 지금 그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지금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라 그러면 이건 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이유도 없고 또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조원진에게 이런 걸 시켰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조원진 의원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증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원진 의원이 자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부탁을 받고 이거 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그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게 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안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분은 저를 보고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증거라는 거, 또 역사적인 증언이라는 거, 그러면 그 광주인이라는 그 신문은 물론 당연히 좌파적으로 했겠죠. 조원진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뭐 공무원 연금에 대한 바터 이야기는 다 빼고 조원진 의원이 5.18 임을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하기로 애쓰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겠지요. 네, 보도했겠지요. 네, 그렇게 했겠지만 과연 이 문자가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시켰냐, 이게 전부 비하인드 스토리고, 조원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원진 의원이 그러한 말을 증언한다고 해도 그거를 뭐 증거로 할 만한 다른 어떠한 방증이 없는 한 조원진 의원의 말을 그대로 뭐 들어줄 수 있느냐. 비슷한 이야기로 또 정광용에 대한 제가 기사도 신문에 실었는데, 정광용이란 동명이인이 노사모에서 활동한 것을 자기에게 덮어 씌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그런 식으로 좌우간 더 확실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이러한 이야기, 지금 이 문자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나토의 특명을 안고 그렇게 갔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덥석 그 이야기를 믿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이야기를 덥석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덥석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뭐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톱속 이런 이야기를 그랬었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슈타인드 채널 얘네들이 광주인이라는 그 신문 기사만 보고 경솔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내가 이분의 말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근거를 좀 더 제시하지 않는다면 좀 더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예. 조원진 의원이란 사람이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있어서 특검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특검법에 반대한 사람은 그때 김진태 씨하고 또 누구더라? 예, 김진태 의원이 그걸 반대하려고 했는데 누구야?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특검법이 어딨냐? 도대체가 어떻게 2명을 그 야당에서 추천하는 거를 대통령이 도장 찍어야 되는 이게 무슨 특검법이냐고 반대를 했는데 그 특검법에 조원진 의원은 찬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조원진 의원을 뭐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조원진 의원의 입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조원진 의원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강기정이를 만나서 그렇게 바터로서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갔었노라 라고 하는 조원진 의원의 주장이지 이것은 그 말을 입증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과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예, 그 이상이 제가 그 문자와 카톡으로 받았던 그 조원진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인 신문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박에 대한 저희 답장 내용을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제 입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받았던 문자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일단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냐 주장이냐, 예. 이것이 사실이냐 주장이냐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냐 그런 걸 볼 때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은 조원진 의원의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지 그것을 어떤 팩트, 증거,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게 제가 답장이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각자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논리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또 의견을 주시면은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서 나름대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하고요. 다음에 하나 또 저한테 온 카톡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현충일날 사진.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기에 대한 그거를 경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추미애하고 확대해볼까요? 추미애하고 요 정세균 이 사람은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지금 하고 있죠. 문재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장갑 끼고.
여기도 글도 그런 거예요. 경례를 거부하는 추미애 정세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추미애 정세균,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다 카톡 뭐 받으신 분들 많이 있겠죠.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차려하고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든지,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한다든지, 요즘 세월호 태극기도 있는데 차라리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것도 태극기니까. 그 태극기 위에다가 세월호 리본 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나는 그렇게, 온전한 태극기를 들길 바라지만, 그래도 태극기라도 들고 하니까 그건 그래도 기죽났다. 촛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극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세월호를 달았다고 해서 뭐 태극기가 좀 오염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저는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태극기니까요. 그것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차려하고 서 있는다든지, 또 차려하고 서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이런 문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의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는가. 우리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스트리밍 방송으로 실시간 전화 받고 시청자 대화하는 것도, 저도 참깨 방송에다 전화도 해봤는데 한 5분 얘기하면 자꾸 끊더라고요.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성의껏 하신다고 좀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하는 거잖아요. 쌍방 교통이 되는 겁니다. 쌍방 교통하는 거를 여러 시청자들이 보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답답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디아를 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어떤 메디아의 횡포가 없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저께 방송한 그저께죠. 조원진 인물 위한 행진곡, 거기에 대한 방송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제2호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송을 다 했습니다. 빠진 분들은 이제 오늘 또 발송을 또 한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저번에는 이게 분실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커다란 대형 봉투, 누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서류 봉투에다가 이렇게 신문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이번 주 수목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늦어도 수목금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못 받으면은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문은 충분히 제가 발간을 해놨고, 또 재고도 걱정 없이 쌓아놓는 이유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발간 부수가 적어서 재고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부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지난 과월호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고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고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보시는 분들에게 과월호를 지난 호를 이제 보내줄 생각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이 태극사랑신문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웃에게 홍보하라고 좀 충분히 더 많이 보내드렸는데 제가 더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충분히 필요한 부수를 보내주시면 제가 홍보 기간은 뭐 지금 영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홍보를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문이 살아남지 뭐 몇 사람 봐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료 구독한 신청도 있는데 무료 구독 신청도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충분히 보내드릴 테니까 이웃분들에게 우리 태극사랑신문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극사랑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신문에 대한 광고도 제가 이렇게 멘트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교체하겠습니다. 태극사랑신문은 현재 주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창간호의 경우에만 2주 후에 신문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창간하느라고 좀 많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면들이 있어서 창간 요번만 한 격주가 되고 다음 주부터 매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론지,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신문, 좌파 언론이 게재되지 않는 그런 신문, 정말 우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창간하기 위해서 국민주 형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지금도 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식 여분이 있느냐, 그래서 주식 여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차게 되면 제가 또 멘트를 다시 바꾸게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민 참여 주식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주식 형태로 뭐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뭐 3만원도 좋고 만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헌금한다, 그러니까 헌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도 하는데 이거 뭐 주식이면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 너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그 모금 계좌는 요 동영상 후에 제가 원래 쓰던 계좌를 계속 동영상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신문에서는 지금 많은 걸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 어떤 그렇게 자본이 뭐 충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월급을 주고 이름난 기자를 데려온다든지 유명한 칼럼니스트를 쓴다든지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신껏 탄탄한 경영을 해서 우리 이 태극사랑신문이 이 주변지가 아닌 정론지로서 그 조중동을 능가하는 우리 매일신문을 향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태극사랑신문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그 중도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매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꼭 그런 거고 한다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저 생각은 그냥 태극사랑신문이 그대로 궤도를 타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자매지의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태극사랑 방송, 유선 채널,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뭐 97번 이런 식으로 뭐 130번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우리가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를 틀면 그대로 우리 뭐 정규재의 주필이라든지 이화영 목사라든지 이렇게 흔히 보았던 얼굴을 우리가 이 텔레비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예,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우리 우파 쪽에서 굳건하게 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노조도 없고 이런 좌파 쓰레기 언론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뉴스도 만들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언론조사도 해서, 예, 지금 언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도대체 뭐 계속 무슨 지지율 올라간다고 하고, 그 특히나 나는 정말 보기 싫은 게 그 패널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좌파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난 정말 너무나 역겨워서, 예, 정말, 예?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볼만한 그런 방송,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극사랑 신문이 창간되었음을 알리며, 예, 이 창간호를 도와주는 방식은 첫째, 그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태극사랑 신문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태극사랑 주식을 뭐 구매해 주시는 것도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계좌는 이어지는 그 광고 방송에서 계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0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은행 595-17-01-001768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1-094293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입니다.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분은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개인 계좌, 저희 개인 계좌, 개인 후원을 위한 개인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새마을금고는 3904-09-0139-429입니다. 제 개인 계좌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 국민은행 812-21-0374-284입니다. 예금주는 제가 쓰는 본명이 고선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고승근으로 되어 있어서 예금주는 고승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태극사랑 신문사의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010-4378-4044입니다. 이것은 신문사 전화번호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다니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면 신문사 전화는 직원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문사 구독이라든가 뭐 입금 내역 이런 거 확인은 신문사 전화를 통해서 직원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서함은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입니다.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사서함에다가는 이번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증거서류, 나는 이렇게 투표하였다 하는 거 있죠. 노트형으로 된 투표하였다는 것을 연필로 써서 자기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태극사랑 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기고하시고 싶은데 자기 그 신분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글로 써서 타이프 쳐서 위에 사서함으로 그냥 무기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시민 논단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본인의 이메일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 신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이 사서함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써서 보내시고 익명을 써도 좋고 카더라 통신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좋은 내용은 제가 태극사랑 그 신문에 시민 논단으로서 실겠습니다. 특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지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입단 문의나 합창단의 진행 과정, 이런 연습 일정, 이런 것은 합창단 총무님 010-8213-4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합창단 총무 010-8213-4100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영어로 tenor88@naver.com입니다. tenor88@naver.com입니다. 이 이메일로 본인이 태극사랑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은 위에 사서함으로 타자 쳐서 사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시면 그 내용만 전달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고 중언부언하고 해서 이번에 싹 정리해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예,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좀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Io risponderò vorrei tu
南无